엄격한 신분제와 왕권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과연 정의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은밀히 움직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적국의 정보를 빼내고 때로는 탐관오리의 재물을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던 자들. 그들은 과연 단순한 도적대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라는 익숙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금기를 넘어선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와 활약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그들의 선택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렬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 했을까요? 먼저 그림자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짊어졌던 정보전의 천병, 바로 조선의 스파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은 유교적 이념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정적인 사회였지만 사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첩보 활동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국경을 몰래 넘나들던 인물들의 실루엣은 과연 어떤 임무를 띠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적진 깊숙이 잠입하여 적국의 동향을 살피고 군사 배치나 전략에 대한 귀중한 기밀 정보들을 빼내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했죠. 이들의 활약은 때로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임진왜란 당시의 첩보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그들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조선은 여러 방면으로 첩보원들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적의 병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의 보급로, 지휘체계, 심지어는 내부 갈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수집하며 아군의 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이 정보들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나 외병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활약했던 첩보원들 덕분에 조선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조선시대에는 역관들이 외교관이자 동시에 중요한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역관들은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며 통역을 담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교적 정보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정치 상황, 경제 동향, 군사력 등 다양한 기밀 정보들을 탐색하고 수집했습니다. 기생집에서 오가는 은밀한 대화 속에서 혹은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사담 속에서 역관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정보를 주고받는 손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지도 위에 적국의 주요 거점을 표시하고 부두로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그려보는 손길에는 이들의 숨막히는 활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언어를 통역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선의 정보 요원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스파이들은 국가의 눈과 귀가 되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정보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성공하더라도 공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며 실패하면 죽음이나 참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국가를 위해 그리고 백성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이면에는 이처럼 긴장감 넘치는 첩보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선은 수많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으시나요? 조선의 눈과 귀가 되어 어둠 속을 헤매던 스파이들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안위를 넘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 영웅들이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의적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는데요. 탐관오리의 수탈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 민초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의 피땀을 쥐어짜 자신의 배만 불리던 암울한 시기, 과연 정의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의적들은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도적들과는 그 결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관리나 부유한 상인의 곳간을 털어 그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마치 고여있던 물을 시원하게 흘려보내듯 막혀있던 부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 속에서 흔히 접하는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의적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산군 시대에 활약했다는 홍길동이나 명종대의 임꺽정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영웅으로 기억되며 지배층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지만 민중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그들의 활동은 단순한 강도질을 넘어선 훨씬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죠. 깊은 산속이나 외딴 지역에 은밀한 아지트를 마련하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 체계적인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 조직 안에는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했죠. 이는 의적 활동이 단순한 도적대의 소행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승려의 옷을 입고 불경을 외우던 자가 밤에는 칼을 들고 관할을 습격하고 낮에는 밭을 갈던 농민이 밤에는 동료들과 함께 부패한 세력에 맞서는 용맹한 전사로 변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으면 나약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뭉쳤을 때는 거대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의적들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과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려 했죠.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춰주듯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때로는 관군과의 숨막히는 대치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용맹하게 싸우며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전설을 새겼습니다. 그들의 비장한 모습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과 뜨거운 불씨를 지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도적의 행위가 아닌 깊은 울림을 주는 저항의 몸짓이었죠. 물론 이들의 활동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한계 속에서 좌절을 맛보거나 결국 관군에게 붙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의적들도 많았죠. 역사서에는 이들의 이름이 짧게 기록되어 있거나 때로는 도적이라는 오명과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가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처럼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며 민중의 기억 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니라 불의에 맞선 용기와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남았던 것이죠. 조선의 스파이들과 의적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부조리에 맞섰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그림자 속에서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의 정면으로 맞섰던 것이죠.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민중의 염원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의와 자유라는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이처럼 이름 없는 그림자 영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비로소 완전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의적이나 스파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